속궁합 안 맞아도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될까요? 이거 그냥 제가 19금으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속궁합 잘 맞아도 카페 알바생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번호 물어보나요? 알바생이 항상 2명에서 4명씩 같이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형님, 여자랑 전화할 때 약간의 신음소리를 내는데 혼자 하고 있거나 남자랑 하고 있는 거겠죠? 그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혹시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아이씨. 이성님, 여자 소개를 받는데 여자한테 어떤 식으로 인사 정도 하고 어떤 식으로 카톡을 해야 하나요? 그냥 뭐 "안녕하세요. 누구누구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하면서 인제 서로 통성명 정도 하고 언제 시간 되는지 물어보고 못 먹는 음식 없는지 정도 얘기하고 어디 사는지 물어본 다음에요. 그러면은 "어디 어디서 몇 월 며칠 날에 봐요."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약속 잡고 그냥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그냥 만나기 전에 저는 무슨 얘기하는 거 큰 의미 없다고 보기도 하고, 또 연애 초보 같은 경우에는 카톡으로 질문 같은 거 막 여러 개 하고 이러면은 만나서 할 질문이 없어져요. 그냥 카톡으로 막 얘기를 엄청 나눴는데 만나서 별로면은 카톡을 나눴던 시간들이 너무 아깝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만나기 전에는 카톡을 거의 안 하는데, 이거랑 별개로 연애 초보들 같은 경우에는 만나기 전에 카톡을 너무 많이 나눠 놓으면은 만나서 할 말이 없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친구한테 소개를 받았다면은 어디서 만날지 정도만 정하고, 그러면은 제가 그 전날에 다시 연락 한번 드릴게요 라고 하고 그냥 끊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속 전날에 내일 어디 어디에서 뵙기로 한 거 아시죠? 정도로 연락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소개팅 때 필수 질문: 문재인이 설비산업 포항이었는데도 이념으로 개박살 났는데 지지할 생각 있으신가요? 야이씨. 소개팅 해줄 친구 없으면 모임 열심히 다녀야 하나요? 열심히 다녀야죠. 저라면은 요즘에 저는 런닝 크루 나갈 것 같습니다. 런닝이 너무 핫해가지고 예쁜 여자 잘생긴 남자 다 글로 모인다더만. 그래서 저는 운동도 하고 여자도 만나고 겸사겸사 해가지고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수강생입니다. 남자도 요리 잘해도 괜찮을까요? 조건을 걸고 잘해줘도 될까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일단 남자가 요리 잘하면 무조건 좋습니다. 왜냐면은 명분 만들기가 너무 좋아, 요리는. 그러니까 뭐든지 명분 싸움이라고 했잖아요. 집으로 부를 명분이 너무 좋잖아. 일단 요리라는 그 자체가. 요즘에 흑백 요리사 이것도 나오고 해가지고 요리 잘하는 남자들은 진짜 명분 만들기 너무 좋아. 거기 흑백 요리사에서 나온 거 막 쉬운 거 있잖아요. 그 최강록 그 사람이 한 거 뭐야, 그 무 스테이크 이런 거라도 자기가 할 수 있으면은 여자 부르기 얼마나 좋아. 여자들도 그럼 알면서 간다고. 명품 사지 말라고 조언해 주신 적 있는데 휴대폰은 아이폰 괜찮을까요? 사치 부리는 것처럼 보일까요? 여기 지금 대한민국에 사시는 거 맞죠? 혹시 수리남 사세요? 아니 씨. 아이폰 산다고 사치 부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딨어 대한민국에 요즘에. 아이폰 사세요. 아니 그걸 갖다가 무슨. 연락하는 여자가 있습니다. 장거리인데 가끔 만나기도 하고 서로 애정 표현도 좋다, 사랑한다 등의 말을 합니다. 몇 달째 무슨 사이인지 여자 쪽에서 이야기를 꺼내지 않습니다. 먼저 말해보고 싶지만 여자 쪽이 이틀씩 연락을 안 받는 경우도 있고, 장거리라 불안함 플러스 저를 좋아하는지 의문이 생깁니다. 연락이 며칠씩 사라지는 여자는 어떤 생각인 걸까요? 어장인가요? 뭐 스킨십은 어느 정도 했는데요? 그냥 뭐 말로만 애정 표현을 한 거예요? 아니면 뭐 스킨십 진도까지 다 나간 거예요? 포옹 정도 한다고요? 아, 포옹 정도면 어장이 맞네요. 포옹 정도면 어장이 맞는 것 같아요. 형, 결혼정보회사에서 여자 소개시켜주는데 100억대 집안, 50억대 집안 등등이 많이 나오는데 집 있는 여자도 받고 건물 있는 여자도 보긴 했는데요. 솔직히 결혼하는데 여자 쪽 부모님 노후만 되면 돈은 내가 벌면 된다 생각합니다. 근데 제 주위 사람들은 생각이 다르더라고요. 형 생각은 어때요? 결혼의 조건이 중요한가요? 제가 사회생활 갓 시작해서요. 잘 모릅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사회생활을 같이 시작했는데 100억대 집안 여성이 나와요? 결혼정보회사에서?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그래도 밸런스를 맞춰서 소개를 시켜줄 텐데. 잘생겼어요 본인이? 유전자가 좋나? 막 키 크고 막 잘생기고 이런 분이셔가지고 이게 돈은 많은데 잘생긴 외모를 찾는 여성들이랑 이게 매칭이 되는 거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결혼정보회사에서 소개시켜줬을 정도면 그 100억대 집안이라는 게 뻥은 아닐 텐데. 되게 신기하다. 근데 저는 제 생각은 이 질문해주신 분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저희 와이프가 어느 정도 이제 재산이 뭐 있기는 있었지만 없었어도 상관없어요. 저는 대부분의 남자들은 다 저 생각이라고 생각해요. 돈은 그냥 내가 벌면 된다. 내가 진심 사랑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그 여자랑 아끼 낳고 행복하게 사는 게 내 행복이겠거니. 그리고 남자가 여자보다 돈을 못 번다거나 이러면은 보통은 관계 유지가 좀 많이 힘들기는 해요. 그래서 저희 집안이 40억 정도고 전 30대 초반 수의사고 매니저는 저보고 준수하게 생겼다 했는데 전 잘생기지 않았고 그냥 적당히 봐줄 만한 왁구입니다. 이서분 형 말대로 조건보다 사랑인가 봐. 완전 기만자 아니야 이거. 40억 있는 30대 초반 수의사라고.
그러면은 야 솔직히 말해서 상대 집안 조건 안 봐도 되죠. 아 그냥 집안에 40억 있는데 2만 원 쏜다고? 나 애도 태어났는데 기저귀값 벌어야 되는데 있는 것들이 더 한다고 저렇게 해서 부자 됐나 보다. 장난이고 장난이에요. 더 쏘지 마세요. 아 근데 진짜 집안에 40억 있는 정도면은 사랑으로 결혼하세요. 그 정도면은 뭐 난 또 엄청 본인 집도 못 살고 본인도 돈도 못 버는데 50억 100억 있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인 줄 알았네. 여자가 저보다 돈을 훨씬 잘 벌어도 결혼 가능할까요? 관계 유지 힘들까요? 강의 듣고 하면 그대로 하면 될까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여자가 돈을 훨씬 더 잘 벌어도 결혼은 가능하고 유지도 가능한데 그게 남자가 진짜 힘들어요. 자존감이 워낙 높지 않으면은 보통은 그게 남자들이 안 돼. 자격지심이 스물스물 올라옵니다. 근데 자존감이 높고 본인이 이런 타입이어야 돼. 그러니까 보통 저런 경우가 어떻게 유지가 되냐면 여자가 돈이 많고 남자는 돈이 없는데도 결혼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사는 경우가 뭐냐면 남자가 남성 호르몬이 높아가지고 어떤 성공 욕구 이런 게 있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지적인 욕망이 있는 타입이어야 돼. 어떤 책 읽는 거 좋아하고 어떤 정말로 무슨 막 교수 타입 내가 연구하는 거 좋아하고 그리고 여자도 이제 나보다 똑똑한 남자한테 섹시함을 느끼는 여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를 다 대중적으로 알 수 있게 쉽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여자랑 그런 남자가 만나면은 여자가 돈을 잘 벌고 집이 잘 살고 해도 남자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그게 높아도 유지가 잘 됩니다. 이게 아니면 여자가 못생긴 여자고 자기는 돈만 잘 벌어. 그런 상태에서 자기는 외모 콤플렉스가 있어서 남자의 외적인 것만 보고 결혼하는 그런 경우에도 이제 서로가 서로의 니즈가 맞으니까 그런 경우에도 잘 살 수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보통 좀 힘들어요. 속궁합 안 맞아도 결혼해서 잘 살 수 있을까요? 욕구 불만으로 인해서 이혼하게 될까요? 이거 그냥 제가 19금으로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까요? 속궁합 잘 맞아도 결혼해서 섹스리스인 커플이 태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뭐 정답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 결국에 결혼해가지고 많이 하냐 안 하냐 이런 거는 속궁합의 문제는 저는 솔직하게 아닌 것 같고요. 그냥 평타 정도만 맞아도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안 맞으면 조금 그렇긴 하겠지만 근데 꼭 밤일 잘하는 남자들이 바람피더라고요. 그 밤일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왕관을 쓰려는 자, 왕관의 무게를 견뎌야죠. 다 그 갈고 닦은 그 실력을 이제 뽐내고 있는 건데 그걸 어디서 배웠겠나요? 형님 여자랑 전화할 때 약간의 신음소리를 내는데 혼자 하고 있거나 남자랑 하고 있는 거겠죠? 그때 물어보는 게 좋을까요? 혹시 일상생활 가능하세요? 아이 진짜 여자가 약간의 신음소리를 내는 거예요. 콧소리 약간 이런 거겠죠. 무슨 뭐 여자가 전화통화 중에 무슨 뭐 신음소리 했다고 혼자 하고 있거나 이거 약간 망가 같은 거를 너무 많이 본 것 같은데 원래 여자들이 그렇게 콧소리 많이 내는 여자들이 있어요. 그걸 5분 정도 지속하는데 5분 동안 기지개를 피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게 습관인 여자들이 있어요. 그냥 말끝마다 콧소리 내면서. 그러니까 약간 그게 본인만의 약간 스킬인 거야. 리섭님은 번따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제가 30번 시도에 한 번 꼴로 성공하는데 외모가 문제일까요? 아니면 여유 바이브가 부족해 보였던 걸까요? 나름 자기 관리 열심히 한다고 생각하는데 실패하는 경우가 뭐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30번 만에 한 번 꼴로 성공하는 거는 외모 세팅이 잘못된 게 맞습니다. 그래도 한 번이라도 성공한 게 다행이긴 하네요. 저는 어디서 따느냐에 따라서 많이 달랐죠.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저는 막 헌팅 포차 이런 데서 잘 먹히는 타입은 솔직하게 아니었고 오히려 길에서 막 대학교 앞에서 이렇게 물어보고 하면은 저는 거기선 성공률이 괜찮았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헌팅포차나 클럽 이런 데는요 저처럼 생긴 게 아니라 약간 쌍꺼풀 없고 그 되게 그 개새같이 생긴 놈들 있잖아요. 사귀고 나면 무조건 바람필 것 같이 생긴 새끼들 그런 애들이 그런 데서 잘 먹혀. 헌팅포차 클럽 이런 데서는 진짜 그런 애들한테 환장합니다. 여자들이 그 문신도 여기 귀 뒤 같은데 이렇게 문신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래줘야 이제 여자들이 이제 거기서 호감 표시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저처럼 이렇게 막 쌍꺼풀도 있고 동글동글하고 약간 이렇게 생긴 타입들은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 데서는 잘 안 먹혀요. 그런 날티나고 양아치 같은 타입이 남성성이 많이 느껴져서 그런가요? 뭐 그런 것도 있고 사실상 그런 데서 이제 어차피 하룻밤 이렇게 재밌게 놀 거면은 그런 남자들이랑 노는 게 재밌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비슷한 거야. 저도 결혼 생각 안 하고 이렇게 재밌게 놀 여자들이면은 화장 찐하고 향수 냄새 찐하고 까놓고 말해서 내가 뭐 하루 놀려 그런다면은 문신 있는 여자 또 되게 섹시해요.
아이씨 나 이거 지금 출산한 지가 일주일도 안 된 남자가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그 당시 기준, 내가 결혼하기 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하루 놀 거라면 어차피 그냥 하루 놀고 말 거라면 그냥 퇴폐미 개쩌는 그런 사람들이랑 놀고 싶지 뭔가 반듯한 이런 사람하고 놀면 재미도 없을 것 같잖아 딱히. 리섭님 아들은 얼마나 똑똑하게 자랄지 기대되네요. 아 근데 저는 낳고 나니까 확실히 애가 막 이렇게 똑똑하게 자라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거는 솔직히 생각 없어요. 그냥 진짜로 건강하게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하게. 그래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진짜 그냥 뭐 빨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나는 그런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것 같아요. 돈이 진짜 엄청 많은 사람보다 연구원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공돌이들 그쪽에 미쳐가지고 막 진짜 막 내가 막 나는 그런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돈만 쫓고 막 이런 사람들보다. 예전에는 저도 이제 돈이 많으면 무조건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하고 막 이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아들이 큰 사업을 해가지고 막 부자가 되고 막 이런 것보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공부 같은 거에 매진하면서 그냥 그렇게 월급쟁이로 그냥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자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막 사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회사원의 삶을 자기의 삶보다 무조건 후려치는 이런 분들이 있고, 무슨 자기의 꿈을 위해서라면 자기가 직접 사업을 해야 되고, 회사원들은 뭐 노예의 삶이다 이런 미친 소리를 하는 인간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우주를 너무 좋아해. 우주를 너무 좋아해서 우주에 대해서 내가 공부를 하고 막 연구를 하고 막 이런 거를 밝혀내는 사람이 되고 싶단 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 같은 데 들어가야 될 거 아니야. 공부 존나 열심히 해서 내가 무슨 사업을 차리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일론 머스크야? 화성을 가는 사업체를 내가 만들 수가 있어? 현실적으로? 그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어떤 그런 우주 관련된 회사에 취직하는 방법이 가장 현실적이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정말 우주를 너무 사랑하는 사람이면은 사업을 해가지고 뭐 스마트 스토어를 하든 뭐를 해가지고 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버는 게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정말 좋아하는 우주에 대해서 연구하는 회사에 들어가가지고 일하는 게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가 추구하는 게 다 달라가지고 함부로 남의 인생에 감나라 배나라 행복이 뭐다 이런 식으로 조언을 하는 건 저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들에게 강의 보여주실 건가요? 아유 당연히 보여주죠. 제가 그냥 한 말이 아니라까요. 저는 제 강의를 제 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제 아들이 한 중학교 때쯤 되면 이제 또 여자도 사귀고 이럴 거 아니에요. 그때 여자 때문에 고민하고 있으면 야 인마 일로 와봐 카톡 켜봐 야 이러면은 여자가 좋아하겠냐? 하면서 이제 카톡 코칭 들어가는 거지. 연애 강의 수강생입니다.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댓글 써봅니다. 연애를 떠나서 인생 자체에 도움이 되는 강의라고 생각하고 삶의 마인드 자체가 바뀌게 된 것 같습니다. 기억 안 날 때마다 계속 다시 들으며 외우는 중입니다. 이번에 아들도 생기셨던데 축하드리고 항상 응원합니다. 아우 제가 더 감사드립니다. 신입 첫 출근 꿀팁 있을까요? 첫 출근 떨리네요. 신입 때 첫 출근 꿀팁은 제가 이거는 어떤 집단에 가도 맨날 하는 루틴인데, 저는 이제 인간을 되게 싫어하고 혼자 있으면 되게 조용해지고 한없이 암흑으로 떨어지는 타입이다 보니까 어떤 집단을 가든지 항상 인사를 정말 밝게 합니다. 그러면 이게 사람이 그게 있어요. 내가 이 사람들한테 처음 보였던 모습을 내가 계속 유지하려는 게 있거든요. 왜냐면 이 사람들의 기대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첫날에는 되게 밝게 사람들한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면서 먼저 막 인사를 막 하고 그래요. 되게 파이팅 있게 막 이렇게 텐션을 일부러 높여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그 회사의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 되는 거야. 첫인상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이 됩니다. 근데 처음에 가가지고 되게 소심하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막 되게 이러면은 이거를 내가 어느 순간 바꾸려고 그러면은 사람들이 이 새끼 왜 이렇게 나대? 막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질 수가 있어. 그래서 저는 어디를 가든지 제 원래 텐션보다 조금 높게 이렇게 해요. 워낙 제가 그 MBTI I가 되게 심하다 보니까 일부러 그런 식으로 합니다. 혹시 리섭님 옷 만드세요? 네, 옷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11월 달부터 팔 생각이에요. 근데 저는 막 굿즈 개념으로 이런 거 박는 게 아니라 이거는 제 친구 유튜버 조튜브가 팔고 있는 거 그냥 한번 입고 왔고요. 저는 아예 그냥 무지 티셔츠, 무지 셔츠 다 무지로 팔 생각입니다. 유튜버가 파는 건지 모르게. 그래서 PC랑 원단에만 신경 써가지고 사계절 내내 다 입을 수 있는 걸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직 팔고 있지 않아요. 지금 사이트도 지금 이제 업체랑 연결해가지고 제작 중이고 옷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일 먼저 팔 게 반팔, 긴팔.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전혀 본 적 없는 퀄리티와 핏으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사계절 내내 입을 수 있는 걸로. 그래서 그거를 일단 시작을 해가지고 겨울에는 겨울 아우터도 하나 팔 생각이고 그냥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에 청바지에 그냥 리섭님이 파시는 티만 입어도 평탄치겠죠? 딱 그거를 위해서 제가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냥 하도 강의에서 옷 같은 걸로 얘기했더니 옷을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를 아예 감을 못 잡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강의가 아니라 그냥 영상에서도 그냥 깔끔하게만 입으면 된다 꾸안꾸로 그 얘기를 계속 했는데도 아예 감들을 못 잡으셔가지고 그냥 제가 만들고 있습니다. 카페 알바생이 마음에 드는데 어떻게 번호 물어보나요? 알바생이 항상 2명에서 4명씩 같이 있어서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자주 카페 가면서 인사하고 친해지면서 다가갈까요? 근데 2명에서 4명씩 같이 있으면 좀 난감하긴 하네요. 가장 올드스쿨한 방법은 이제 쪽지 건네는 거죠. 사람이 많으니까. 근데 보통 그러면 여자 쪽에서 이제 이 로우님이 웬만큼 잘생기지 않는 이상은 여자 쪽에서 먼저 연락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마음에 들 정도로 그렇게 예쁜 여자라면은 그런 식으로 추근되는 손님들이 한두 명이 아닐 겁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마음에 든다면은 퇴근 시간 기다렸다가 무슨 번호 따야죠. 뭐 어떡하겠어요. 일하는 와중에는 그 번호를 물어봐도 그 여자가 웬만큼 마음에 들지 않는 이상은 주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주변에 시선이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압력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자 같은 경우에는 그 사회적 압력이 있는 상황에서 누가 번호를 물어보면 도망가고 싶어하는 경향이 되게 크기 때문에 차라리 저라면 정말 너무 마음에 들고 나는 얘랑 무조건 사귀겠다 하면은 저는 퇴근 시간까지 기다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있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번호를 물어볼 것 같아요. 리선님 장거리 연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20대 초반 친구들이 장거리 연애하는 건 좀 힘들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그래도 서로가 어떤 연애 경험도 좀 있고 이제 연애를 한다고 해서 서로가 너무 불타는 그런 정도의 이제 철부지 나이가 아니라면 저는 장거리 연애 괜찮다고 봅니다. 저는 굉장히 좋았었어요. 장거리 연애 저도 이제 부산 사는 친구랑도 한번 만나보고 대구 사는 친구랑도 한번 만나봤었는데 저는 오히려 제 개인 시간이 많아서 좋더라고요. 저는 막 매일 만나자고 하고 막 이런 거 막 질색팔색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장거리 연애 저는 괜찮았었습니다. 뭘 해도 재미없고 친구 만나도 재미없고 연애도 재미없는 인생 노잼 시기가 온 것 같은데 리서님은 인생 노잼 시기가 있으셨나요? 등남 축하드립니다. 저는 대부분의 인생이 그냥 노잼이었어요. 아예 저는 아예 그 생각을 버리는 게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인생이 굳이 재밌을 필요가 있나? 그러니까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인생 노잼이라는 걸 왜 이렇게 걱정하는 건지 모르겠어. 인생이 재밌어야 될 이유도 없고 왜 이렇게 디폴트로 인생이 재밌는 걸로 저는 그냥 인생에 아무 일이 없으면 그게 행복이다라는 주의거든요. 그러면 내 인생에 뭐 재밌는 일이 없어도 그냥 아무 일 없는 것 자체가 그냥 행복하게 느껴져. 형님 혹시 여성분이 제 번호를 따갔는데 제가 먼저 연락을 해야 할까요? 먼저 연락을 해도 된다고 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정답이에요. 근데 여자가 먼저 번호를 따갔다면은 용기를 많이 낸 거니까 나도 만약에 그 여자한테 관심이 있으면 조금 남자 쪽에서 이렇게 먼저 해주면은 좋겠죠. 강의 체어하면서 성공하고 있어요. 자존감도 높아지고 항상 감사합니다. 아유 저도 감사합니다. 리섭님 일본 영주권이 21살 남자입니다. 군대 갔다 와서 한국에서 정착하려고 하는데 요즘 한국에서 유학 갔다 온 사람들 편견이라거나 인식이 어떨까요? 리섭님은 유학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학에 대해서 편견이 있을 수가 있나요? 유학을 갔다 오면 그냥 무조건 개이득이죠. 유학파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닌데 저 때는 이제 유학 갔다 왔다 그러면은 와 존나 금수저인가 보다 이런 생각부터 하기는 했는데 요즘에는 사실 그렇게까지 막 그렇지는 않고 근데 그래도 중산층 이상은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겠죠. 유학 때문에 편견을 가질 게 뭐가 있어. 워홀 때문에 이미지 안 좋아져서 그런가 라고 하시는데 남자는 워홀 갔다 왔다고 해가지고 이미지가 안 좋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여자의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날 이런 말 할 때마다 조심스러운데 워홀 갔다 온 여자들이 다 나쁘다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런 인식이 있다는 거죠. 그런 인식이. 그래서 워홀 갈 때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런 인식이 있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를 잘 따져보라는 거예요. 이런 인식까지 있는 상태에서 갔다 와서 그런 인식을 내가 이겨낼 자신도 있고 내가 받는 어떤 편견 어린 시선들보다 내가 얻는 게 더 많다 싶으면 그때 가라는 거지. 근데 워홀을 가는 여성분들이 너무 어린 나이에 가다 보니까 그런 편견 같은 게 있는 건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 분들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거를 아는 상태로 가라고 하는 겁니다. 가더라도. 길에서 만나면 사인 요청해도 되나요? 근데 저게 되게 애매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사진을 찍어달라면 사진을 찍어드리는데 사인은 너무 민망해요. 제가 의외로 사진은 웬만하면 다 찍어드리거든요. 제가 무슨 진짜 피부과 갔다 와가지고 얼굴 다 막 뒤집어진 게 아닌 이상은 사진은 다 찍어드리는데 사인은 내가 무슨 진짜 연예인병 걸린 것 같잖아. 그러니까 이게 더 이상해. 사인해달라 그러면 저 사인 없는데요 라고 전 처음에 말을 해요. 근데 자꾸 뭐라도 해달래. 그러면 이제 카드 결제할 때 이게 쓰는 사인 있잖아요. 그거라도
해 드리는데 이게 너무 꼴값 떠는 것 같은 거야. 그래 가지고 이게 사인은 이게 너무 민망합니다, 해 달라고 하시면은. 아무튼 간에 오늘 제 출산 축하해 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요 정도까지만 하고 일요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